기찻길 철교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는 그의 절망, 회한, 분노, 지독한 슬픔에 영혼이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기차에 뛰어들기 전에 급히 붙잡고 제 말을 들어보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영혼은 광주에서 군사 독재가 저지른 만행의 희생자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뒤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아님을 알고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마인드닥터가 영화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과 면담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지켜봐 주시죠. 주인공이 꼭 그래야만 했는지 어떻게든 치유를 해서 영화의 줄거리를, 이 삶의 줄거리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그는 너무 괴로운 심정이기에 이 저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화 박하사탕의 김영호 씨입니다. 이 절규는 너무나 유명해졌죠. 다시 돌아갈래! 기찻길에 서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절규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영화는 1999년에서 1979년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영화는 불편합니다. 우리 현대 역사의 질곡의 현장에서 영호가 치이며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비호감, 비열한 인간이 되어간 그의 도끼 어린 눈을 지켜보며 영화 보는 내내 우린 안타깝죠. 전 진료실에서 보던 내담자의 지치고 무기력하며 슬픈 눈만큼 그랬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에 기차에 뛰어든 그의 자기 혐오는 너무나 지독합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은 영호 씨와 면담을 하기 전에 그가 기차에 뛰어든 현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주식 몰빵이 망하고 사기당하여 경제적 몰락으로 이어지고 이혼을 당하며 집을 나와 비닐하우스에서 지내죠. 사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들을 죽이고 자살을 하려고 총을 구입했습니다. 그에게 누가 찾아오죠. 그 남자는 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며 그를 따라갑니다. 수님은 그의 첫사랑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주님입니다. 나 옛날에 군대에 있을 박하사탕을 때 주며 오해하다 수님 씨가 이거 보내줬죠? 가득 뛰쳐 나가죠. 편지 한 통 보낼 때마다 하나씩 넣어가지고요. 보세요. 수십 년간 그녀가 보관해 주었던 사진기를 봤습니다. 그는 그녀와 사랑했던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수님과 첫 데이트한 곳을 찾아가서 기찻길 다리 밑에 누워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옛날 친구들이 야유를 하고 있네요. 이들은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술에 취해 나 어떻게를 부르는 영호. 기찻길 철교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는 그의 절망, 회한, 분노, 지독한 슬픔에 영혼이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기차에 뛰어들기 전에 급히 붙잡고 제 말을 들어보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영호 씨, 그래요. 당신은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분노하고 불운에 좌절하며 이런 결정을 한 거니 안타깝습니다. 가장 격렬한 감정은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믿겠죠. 그런데 잠깐 멈추고 이 순간을 견디고 보내봅시다. 경멸과 자괴감, 자살 충동은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 변합니다. 제 30년 정신과 치료 경험으로 꼭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니 믿어주십시오. 아이를 보고 싶어 찾아갔는데 전천을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세상의 아버지들을 볼 때마다 내 아버지는 자살했다는 사실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만들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면 아이는 아직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기찻길에서 내려갑시다. 고향에 돌아가요. 20년 전보다 더 옛날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보죠. 부모님에게 받은 정신적 유산이 무엇이었죠? 사진작가가 꾸밀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은 가슴에 담고 싶은 그 감성을 받았죠. 또한 대학 시절 야학에 나가 만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는 맑은 영혼의 청년이었죠.
어려운 환경에 이들을 도왔을 정도로 연민이라는 심성도 당신 안에 아직 있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는 연민하지 않습니까? 당신 안에 꾸역꾸역 구겨넣었던 그 지옥 같았던 삶의 장면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수림씨를 두고 입대한 후 광주 5.18 민주항쟁에 강제로 투입당하여 민간인을 해치게 된 그 트라우마가 첫 번째 장면일 것입니다. 그때 여고생을 피신시키려다 실수로 살해한 그녀의 피를 보며 오열하는 당신은 영혼이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있어요. 형사를 시작했는데 싫었지만 선임들이 시킨 그 고문, 그 가학적인 잔인한 짓거리가 영호 씨의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죠. 삶이 아름답다는 그 데모 대학생을 비웃으며 지독히 고문했습니다. 이때도 당신의 영혼은 무너졌죠. 피의자뿐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의심하고 위선을 일삼으며 일확천금을 노렸습니다. 영호 씨는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사는 것에 진정성을 잃었다는 것을. 수림 씨가 당신에게 줄 선물, 사진기를 들고 찾아왔을 때 자신의 잔인한 손을 보여주며 자신을 혐오하도록 행동을 하고 떠나보낸 것은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자학적인 마음이 극심해서 한 짓이었죠. 세월이 흐르며 사랑 없는 결혼을 했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며 속물인간으로 욕심을 부리다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었습니다. 영호 씨, 분노가 자신을 태우게 해선 안 됩니다. 자신을 사형시키며 그 장면을 불태우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트라우마의 기억을 불태우는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달라진 태도와 마음이 오늘 하루를 따스하게 만들어 이 장면이 계속 그 위에 기록이 되면서 더딥혀져야 합니다. 이럴 때 밑바닥에 그 상처받은 마음과 강렬한 감정이 점차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영호 씨는 찌그러진 마음과 엉킨 삶임을 인정하기 싫었고 강한 사람인 척 살았던 것 같아요. 광주에서 실수로 여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자책감이 이렇게 인간에 대한 증오로 영혼이 조각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꼽아가며 다 죽이고 자신도 끝내려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과 또 자신과 싸워가는 시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고향에서 안정이 되면 사진기 하나 들고 세상 여행을 하며 사람들 풍경을 담아 봅시다. 절망과 슬픔, 분노는 외면하지 말고 자신을 조각내지 말고 도움을 받으며 제대로 다루면 고통스럽지만 잘게 부술 수 있습니다. 수민 씨와 당신의 박하사탕은 시대에 의해 부서졌지만 당신이 끝까지 살아서 그녀 대신 힘든 이들에게 박하사탕을 주십시오. 연민과 옹호라는 박하사탕을 말입니다. 왜요? 여기 내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 번 와본 데 같아요. 그런 건요, 꿈에서 본 거래요. 정말 꿈이었을까요?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1979년 순수한 시절 그는 자신의 미래를 미리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 슬픈 눈을 보는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은 그의 삶은 우리가 겪었던 시간이기 때문이죠. 소풍 같았던 삶이라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삶은 소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항해라는 고전적 해석에 공감합니다. 잔잔한 평온의 시가 있지만 드센 풍랑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겪습니다. 결국 배에서 떨어지게 되지만 우리는 서로 잡아주며 혼자일 수 없으며 그건 사랑입니다. 영호는 광주에서 군사 독재가 저지른 만행의 희생자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뒤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아님을 알고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다고 치를 떨고 자학하며 자신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죠. 자신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삶을 외면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보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았죠. 정신과 의사가 가장 부탁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불행이 우리를 내동댕이 쳐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센 물결에 흘러가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신의 진정성 있는 삶에 헌신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여한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닥터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르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두루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괴르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치유와 평온을 돕습니다.